한국경제 최고의 주식왕들이 돌아왔다. 서바이벌 승자들에게만 허락된 마지막 무대 왕중왕전, 지금 함께 하시죠. 네, 코스피가 6천을 넘은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오늘의 대결은 어땠는지 확인해보기 전에 먼저 8명의 참가자부터 만나보시죠. 네, 먼저 시즌1입니다. 예상을 뒤집는 승부사가 되겠다는 시즌1 우승자 권태민 파트너, 현재 무서운 기세로 질주 중입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수익률 좋은 종목 잘 찾아내고 있는 시즌1 준우승의 박우신 파트너입니다. 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출사표처럼 주도주 집중 투자에 매진하고 있는 시즌1 3위의 한중현 파트너입니다. 네, 이제 시즌2로 넘어갑니다. 이번 대결 초반부터 선두를 향해 달려나간 시즌2 우승자 이광무 파트너입니다. 네, 다음입니다. 시즌2 준우승으로 이미 실력을 증명한 이동근 파트너입니다. 자, 이번엔 시즌3 보겠습니다. 결정적 타이밍을 잘 포착하며 승부를 이어가고 있는 시즌3 우승자 안인기 파트너입니다. 이어서 보시죠. 이번 대결에서도 대형주 중심 매매로 수익을 잘 쌓아가고 있는 시즌3 준우승의 강재현 파트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대결 첫날부터 치고 나갔던 시즌3 3위의 김동엽 파트너까지 왕중왕전 참가자 8분 만나봤습니다. 네, 3월 20일까지 진행되는 왕중왕전. 더 자세한 규칙과 매매에 대한 내용들은 진짜 주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엔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참가자들이 오늘 어떤 종목으로 대결을 펼쳤는지 참가자들의 거래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시간 누가 매매한 종목인지는 보이지 않고요. 종목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제 옆에 아이센스 오늘 주주 환원과 자사주 소각 등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는데요. 오늘 정규장에서는 하락 흐름 보였지만 애프터마켓에서 상승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통신 솔루션 기업 텔코웨어 있습니다. 5G 투자와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오늘은 시작 후반에 급등세를 보였고 6%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과연 내일도 가져갈 종목인지 잠시 후에 확인하시죠. 네, 저는 이분의 포트가 눈에 띕니다. 오늘 시장이 6,000피를 돌파했죠. 삼성전자와 레버리지 종목이 이분의 포트 수익률을 잘 잡아주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쪽에도 반도체 대형주와 레버리지가 보입니다. 또 현대 ADM 가지고 계신 분도 2분 보이는데 최근 항암제 연구 발표로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던 종목이죠. 오늘 하루 동안 거래가 정지됐다가 내일은 거래 재개된다고 하니 움직임 주목해보시죠. 네, 오늘은 현대그룹주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보시면 두 파트너의 포트 모두 현대그룹주로 물들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최근 새만금에 5년간 10조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자동차 제조를 넘어 피지컬 AI 기업으로의 전환 기대감이 부각된 모습인데요. 매수 단가와 매도 타이밍에 따라 달라질 두 파트너의 수익률 기대해 보시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파트너들의 계좌 수익률을 확인하는 오늘의 순위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4위부터 8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5위 이동근 파트너, 4위 박우신 파트너 2%대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네, 바로 다음 3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3위는요. 대형주 중심 매매 강재현 파트너 2%대 수익률 기록하면서 오늘의 3위에 자리합니다. 다음으로 2위는요. 권태민 파트너 4%대 수익률 달성하면서 2위를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1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광무 파트너입니다. 누적 1위 자리를 빼앗겠다는 집념으로 오늘 6%대 수익률 기록하면서 오늘의 1위 달성합니다. 이렇게 되면 누적 순위가 더 궁금해집니다. 네, 오늘의 대결을 합친 누적 수익률은 후반부에 공개가 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TV 주식왕들의 왕중왕전. 단 하나 남은 왕좌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자존심 투자 서바이버 왕중왕전 8인의 최종 승부. 안녕하세요, 최규현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는 각 시즌을 지배했던 최정의 8인의 파트너 중 먼저 두 분의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현 시점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가장 잘하는 왕중왕전의 두 분입니다. 우리 강재현, 한중현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듯한 느낌은 왜 드는 거죠? 지난주에 지난주에 아, 설 연휴. 네. 아, 설 연휴가 있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자, 먼저 우리 강재현 대표. 네. 오늘의 수익률 저희가 공개했지 않습니까? 오늘의 수익률 3위입니다. 네. 대형주 중심으로 우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뭐 이렇게 따지면 강재현 대표 날이죠. 요즘 대형주들 너무 힘이 좋잖아요. 전략대로 잘 가고 계시나요? 아니요, 제 전략이 약간 미스가 났습니다. 왜 또 미스가 났나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갖고 있는 뭐 현대차나 이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네. 여기는 좋았는데 네. 제가 약간 저는 시장에 대해서 경기를 좀 하는 케이스라 아,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 약간 조정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해지를 걸어 놓은 게 예, 안 좋은 케이스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조금 이렇게까지 급등하면 불안하기도 하지요. 네, 그렇기 이따가 또 때문에 자세하게 또 설명 좀 잠시 해드리죠. 후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이어서 우리 한중현 대표도 오랜만인데 살이 좀 붙으신 것 같다는 느낌이 일주일 만에 드는 것도 참 이례적이긴 한데 어쨌든 앞서 그 출전의 어떤 포부를 보면은 재미와 전략을 말씀해 주셨어요. 한중현 대표 순수 재미만 추구합니다. 재미는 맞는데 전략적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은 또 생기긴 합니다. 근데 네. 어쨌든 우리 시장을 이끌어가는 네. 뭐 종목으로만 포진이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끝까지 이렇게 가실 끝까지 생각이세요? 갈 겁니다. 매도 없이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기 네. 때문에 인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잠시 후에 두 분의 누적 순위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을 해볼 테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시장을 네모로 정리하는 시간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인데요. 오늘 시장의 총평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현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은 네모다. 오늘 시장은 화려한 불꽃놀이다. 화려한 불꽃놀이다. 네. 6,000포인트에 대한 어떤 의견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너무 좀 가파릅니다. 우리가 이제 그 2월 첫째 주에 5천원 한번 살짝 깨는 모습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쉬지 않고 6천까지 다이렉트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수로 따진다가 되면은 사실 거래수가 많지가 않은데 하루 평균 2%씩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이 불장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6천이라는 절대 넘어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제까지는 반도체가 시장 거의 다 끌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그렇죠. 오늘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화학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볼 때 굉장히 화려한 불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불꽃놀이 특징 자체가 한번 크게 터지고 난 다음에 좀 사그라들잖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불꽃을 또 쏘기 전까지는 조금 이제 쉬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 말씀인즉슨 좀 해석을 해보면은 반도체 여지껏 굉장히 뜨거웠던 반도체 섹터가 잠시 쉬어가는 모습, 뭐 하락까지는 아니겠지만 조정 또는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그 반대쪽에 있는 그러니까 그 외적인 종목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버튼을 터치해서 이끌어주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인가요? 약간 비슷한 말씀. 네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그래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근데 이제 시장이 반도체가 지금 현재 우리 코스피 200이라는 이제 대형주 지수를 놓고 이야기할 때 삼성과 하이닉스가 42%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약간의 조정이라 하더라도 지수 자체는 뭐 상승이 거의 힘들다라고 봐야 네네.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수가 좀 힘들 때 종목 장세로 확대될 수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버튼을 터치를 했었을 때 가장 눈여겨보는 건 역시 자동차 쪽인가요? 자동차를 필두로 해서 약간 기준이 있는데 시장 대비해서 너무 싼 종목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요. 네. 앞서 1부에서도 저희가 그런 말을 했는데 가파르게 너무 가파르게 제가 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런 가파르기는 자동차 5%도 차도 못 올라갈 수밖에 없는 가파르기가 아니겠느냐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건강한 조정 사실은 조정이 좀 있어야 시장이 좀 단단하게 우상향을 하는 것일 텐데 네. 지금 이 원투 종목은 이 조정이 그렇게 크게 건강한 조정이라는 말을 하기엔 조금 거침없이 가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잘 받아준 것 같은데 네. 시총의 덩치의 크기 때문에 현대차가 지수를 이끌어줄 것 같지는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골이 깊다까지는 아닌데 네. 과열은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열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지표를 볼 때 우리가 이격도 같은 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격이 지금
작년 6월 이후로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하게 좀 벌어진 그런 케이스인데, 근데 각도도 상승 각도가 굉장히 가파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거는 좀 아쉽다라고 할 수 있으면 아쉬운 부분이 외국인과 기관이 시장에서 매도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매수로만 올라왔기 때문에 개인들이 약간 심리적인 부분에서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그때는 또 충격이 올 수도 있다는 거는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국인의 매도에 관한 부분은 잠시 후에 저희가 이슈 때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한중현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오늘 시장의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네모다. 오늘 시장은 도파민 중독 주의보다. 그래요. 6,000포인트 도파민이 발생하지요. 터지죠. 터지죠. 네. 난리 나죠. 네. 6,000포인트를 이렇게 쉽게 볼 수 있을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그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근데 도파민 중독주의보다라는 거는 중독주의보다. 5,000을 느끼고 바로 6,000을 느꼈기 때문에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걸까요? 보다는 시장이 얼마나 올랐다 그렇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좀 소위 말해 폭주간에 들어오면 이 종목은 이래서 올랐어요. 저 종목은 저래서 올랐어요. 온갖 뉴스부터 그 뉴스를 해석하는 온갖 콘텐츠들이 전국을 도배해요. 거기에 우리 뇌가 절여져요. 그래서 하루 종일 우리는 이제 주식 생각밖에 안 해요. 잠들기 직전까지. 근데 이럴 때 좀 건강들을 보통 많이들 해치시거든요. 건강을 해치죠. 해치죠. 해친다. 너무 그거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럴 때 좀 소위 말해 워라밸이 좀 중요한 타이밍이 아닐까.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갖고 계신 것들 그냥 좀 잘 갈 테니까 잘 골라두셨으면 그런 것들을 잘 갖고 계시면 잠깐 주식시장이랑 멀어지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매일매일 주식을 하려고 매매를 하려고 뛰어드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죠. 근데 시장이 좋을까? 이게 사실은 늘 항상 있는 게 아니라 한때잖아요. 한때죠. 한때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게 포인트인데요. 한때인데 여기에 한번 절여지고 맞들리게 되면 이 구간이 끝날 때 내 매매 패턴이 완전히 붕괴됩니다. 내 매매 패턴이 붕괴가 된다라는 거는 어떤 고민 없이 매수를 한다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해와서 지금까지는 수익이 잘 났지만 이 상승장이 영원 불면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금은 한정적이니까. 언젠가는 이 상승장도 끝날 테고 내 자금은 떨어질 텐데 그때 내 뇌는 아직도 매매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때는 재앙이 2배, 3배로 올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한 경계를 좀 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파민 중독주의보. 그러니까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 네, 건강까지는 해치지 말자고요. 건강까지는 해치지 말자. 갑자기 메디컬 프로그램이 된 듯한 저희 또 토요일 날 메디컬 프로그램이 또 있기 때문에 많이들 시청해 시청자 주시기 여러분들 바랍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1시부터 하니까요. 토요일 날 1시에 건강 또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총평을 저희가 네모로 만나봤는데요. 이제 이런 판단들이 실제 시장에서 또 어떻게 작동할지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서바이벌 왕중왕전 8인의 최종 승부. 먼저 지금 시장이 어떤 국면에 놓여 있는지 같은 시장 속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는 예스 또는 노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장 포인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 시장 포인트입니다. 코스피 6,000포인트 돌파. 더 갈 힘 남았나? 남았다. 이렇게 이런 더 갈 힘이 남아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떤 대답을 하셨을지. 더 갈 힘이 있다, 없다, 예스로 둘 다 선택을 해줬네요. 더 갈 힘이 남아 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코스피 계속 오를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일각에서 나는 과열 구간이라는 말은 저희가 인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파르게 빠르게 올라온 것 이것 또한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먼저 남아 있다라는 총평과 함께 과열 구간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저부터 할까요? 네. 시장이 과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각도가 너무 가파릅니다. 각도가 가파르다. 네. 네. 뭐 잠깐 차트 한번 볼까요? 그래요.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종합주가 지수 차트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작년 9월 달부터 한번 가파르게 약 2달 동안 올라간 적이 있었죠. 네. 이때가 이제 34%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가 마찬가지로 지금 2달 조금 넘어갔는데 지금 현재 상승률이 52%입니다. 이 지수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종목이 아니라 지수 상승이 2달 동안 52% 나온 거죠. 이거는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볼 수 없는 거의 처음인 처음인 거겠죠? 네. 네.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 딱 보게 되면 앞전에 1월 달 같은 경우는 이때도 상승이 가파르게 했는데 이때는 이 정도의 상승 각이었죠. 네. 근데 지금은 각이 이렇게 나온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급등주가 이런 가격이 나오는데 지금 이 정도로 굉장히 가파르게 지수가 올라왔다.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지금 시장이 그럼 밸류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국내 증시가 너무나 저평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할 때 항상 얘기했던 게 자산가치 1.0배도 안 되는 증시 네.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 지수를 기준할 때 1.95배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1.95배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신흥 증시 내에서는 거의 탑 쪽에 올라가 있고 선진 증시를 이해할 때 미국을 제외한 유럽 국가들 이쪽이 1.95배가 좀 안 됩니다. 평균이.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까지 올라온 거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얘기해서 이제 12개월 포워드 펄을 이야기를 하는데 펄은 아직까지 10배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국내 증시가 항상 중립이다라고 한 때가 10배 수준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밸류 부담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 주가 수익 비율이 높게 올라가지 않은 가장 큰 배경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전망이 계속 상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망치 자체가 자꾸 높아지니까 그 실적 대비해서 비싼 거 아니야. 네. 이 논리가 통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현재 국내 증시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지만 밸류 부담은 없다.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갈 더 힘은 있습니다. 갈 것이다. 네. 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대표님 또한 그래서 더 갈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근데 거잖아요. 다만 저는 이제 전제가 좀 있는데 길게는 더 갈 것이다. 길게는 다만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결론은 지금 이렇게 가파르기 때문에 힘 있는 조정이 한 번쯤은 맞닥뜨려질 것이다라는 평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잠시 후에 또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우리 한중현 대표 네. 코스피 6천 돌파 더 갈 힘이 남아 있다라는 질문에 예스라고 하셨습니다. 더 갈 네. 것이다. 네.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총평을 또 짧게 들어보고 추가 질문 또 드려보겠습니다. 총평? 총평보다는 더 갈 힘이 남아 있다. 그럼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더갈 힘이 역시나 남아 있다는 거는 뭔가 다 오르고 조금 남은 거라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올 지금 한중현 대표가 예상하는 치까지는 거의 다 온 것 같다 이런 평가인가요? 저는 애초에 예상을 안 했고 네. 작년부터 제가 그럼 상상 이상으로 좀 강세장이 올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한 정강이 내지 무릎 정도 온 것 같아요. 이제서 무릎과 정강이 정도 온 것 같다? 네. 그러면은 어깨나 머리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한참 멀었습니다. 어. 근데 그게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어요. 소위 말해 폭주 구간, 호모 국면. 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 할 말을 갑자기 확 잃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분위기, 물론 조정은 그때그때 오겠죠. 힘 있는 그죠, 조정들, 당연하죠. 힘 있는 조정을 겪으면서도 굉장히 세게 갈 것 같다. 네. 그 세게 갈 것 같다는 근거만 짧게 한번 들어보고 다음 질문 드릴게요. 근거 매일매일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싸지고 있어요. 싸지고 있다? 칩 아, 네. 밸류에이션이 싸지고 있습니다. 아니 주가가 오르는데 왜 그 밸류에이션이 싸지고 있냐? 주가 상승 속도가 영업이익 추정치 상승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제가 자료로 말씀드리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그럼 그건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네. 하겠고. 그러면은 우리 강재현 대표께 추가 좀 이렇게 들어볼게요. 네. 어쨌든 우리 시장 6천 포인트를 돌파를 하고 더 갈 힘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그러면 결국 긍정적으로 물론 짧은 조정들은 겪겠지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겠지만 시장은 결국 우상향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와중에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들여다보면 이달에만 12조 원 사실 우리가 예탁감이 100조가 넘기 때문에 네. 12조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온 자금에 비해서 12조는 큰 자금은 아니거는 사실이긴 하나 네. 그래도 외국인들은 계속 12조 원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 이 행단 이걸 어떻게 좀 읽어봐야 되는 건지 이게 의미를 둬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사실 이제 외인들의 매도가 시장 전체적인 매도로 추려되는 것이 아니라 차익 실현이거든요. 차익 실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삼성전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
외국인들이 약 100조를 투자를 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200조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리밸런스, 그러니까 종목 포트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일정 부분을 차익 실현하는 그래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란 부분에서 너무 크게 안 좋다라고 의미를 얘기할 부여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다만 시장에서 외인들의 매도가 집중되는 종목군이 누구냐? 그게 역시 반도체죠. 반도체. 그러면 지금 현재 국내 증시에서 제일 안 좋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현재 좋다고 볼 수 있고 안 좋다고 볼 수 있는 게 수급이 지금 너무 쏠려 있다는 게 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수급이 쏠렸다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뭐 얘기할 때 오늘도 기관이 매수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기관의 매수는 금융 투자만 매수를 하는 거고 이 금융 투자는 실질적으로는 ETF 자금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ETF와 프로그램 차익 자금 둘만 갖고 계속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 얘기는 개인들이 시장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많이 발생이 될 때는 그래요. 이 금융 투자 물량도 같이 출회가 되기 때문에 네. 이 같은 경우가 나올 때는 시장이 한번 조정이 예전에 우리가 뭐 2월 달에 한번 갑자기 5%씩의 사이드카가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듯이 그런 과정이 언제든지 한 번씩 나올 수 있다.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외인들은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외인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덩치 큰 종목들의 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돌아올 것 같다. 이런 평가로 또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중현 대표께는 질문을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코스피 우리 네. 지수를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그렇기 올랐죠. 때문에 코스닥으로 자금에 좀 이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그런 조짐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이 과연 이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야 될 시기인지 아니면은 지금 뜨거운 코스피를 더 즐겨줘야 될 때인지 이 부분을 많이 시청자분들이 헷갈려하실 것 같아요. 항상 MC님은 네,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세요. 그렇죠. 그래야 좀 명확해지니까. 하지만 늘 저는 저의 늘 대답 둘 다 하시라. 둘 다 하시라. 자금만 있으면 네. 내 자금이 둘다 무한되면 네, 둘 다뿐만 아니라 전 종목을 다 사겠죠. 그렇죠. 네, 근데 마음에 드는 종목을 다 살 텐데 그렇지 않은지라 굳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 혹은 더 탄력성을 기대해 볼 만한 쪽은 그러면 어느 쪽이라고 보시나요? 단기간 단기간, 한 하루 이틀 정도, 하루 이틀 정도, 단기간 어. 코스닥. 코스닥. 네, 그럼 결국은 뭐라고 해야 추세. 네, 추세는 코스피를 꺾지 못한다는 얘기네요. 둘 다 같이 갈 것 같아요. 아, 둘 다 같이 간다. 네.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도 그렇게 짜놨고 사실 포트폴리오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삼전 저는 하이닉스와 그냥 코스닥. 코스닥 레버리지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세요? 종목은 3개를 해야 된대요. 네, 두 개면 안 된대요. 네, 네. 만약에 2개로 해야 된다. 그럼 코덱스 레버리지랑 코스닥 레버리지 2개 했을 텐데 그건 안 된대요.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그냥 반반으로 그래요. 코스피에 반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잖아요. 그 나머지 반으로 코스닥 한 거지. 저는 저의 투자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의 관점을 시종일관 유지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네, 뭐 특별히 더 설명드릴 게 있을까? 좋습니다. 네. 이 정도로 첫 번째 포인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장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40만 전자, 170만 닉스까지 간다. 이 지금 뭐 끊임없이 간다라는 의견인데요. 이 두 분은 이 40만 전자면 지금 더블입니다. 170만 닉스도 거의 더블입니다. 자, 지금부터 더블 간다. 두 분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 두 분의 의견 공개합니다. 오, 예스예요. 저게 예스를 고른 게 뭐 당장 내일부터 더블 갑니다 이런 건 물론이죠. 아니고 이게 다음부터 갈 수는 네, 없지만 이제 그리고 차츰 간다. 언젠간 간다는. 언젠간 간다는데 그렇게 아, 치면 뭐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제가- 가도 17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항상 극단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언젠가는 가지. 우리 지수 8,000포인트, 10,000포인트 가지요. 언젠가. 언젠간 네, 우리가 그렇게 죽기 따지면 전에 안 돼요. 가겠지. 그래서 날짜도 정하고 가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우리 강재현 대표님, 네, 삼전 닉스 네.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진짜 어려운 내용 같아요. 어렵죠. 네. 근데 40만 전자 가고 170만 닉스 가면은 더블 가는 건데 들어가야 근데 되는 거 저게 아닌가요? 시간이 꽤나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타이밍이 아까도 말씀드린 시장에서 분명 조정이 나올 텐데 그때 이제 어느 구간에서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라서 그 개인적으로는 저는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저게 40만, 170만 간다 하더라도 다른 종목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다른 쪽. 네. 다른 쪽이라면 어느 쪽 섹터를 말씀하실까요? 저는 여전히 자동차죠. 자동차. 여전히 자동차. 그렇다면 삼전 닉스를 지금 추가 매수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만약에 관심 있다면 오히려 자동차 쪽을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네. 하셨어요. 그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
한준 대표님이 먼저 아까 그 영업이익 얘기하셨죠. 네. 그 영업이 아까도 제가 퍼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그 영업이익 전망치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막 위로 올립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왜 이렇게 그럼 반도체 가격이 디램 가격이 올라가고 있나? 그러면 이제 다들 그 얘기하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면 공급이 왜 부족해졌냐라고 얘기하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HBM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HBM을 만드는다가 될 때 이게 디램 라인에서 HBM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의 디램을 생산하는 게 축소가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일반 레거시 디램이 부족해졌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2011년도 그 당시 차정 장세라고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현대차가 이제 중국에 판매가 막 들어가면서 막 영업이익률이 이제 10%대가 올라가니까 증권사에서 목표치를 막 상향합니다. 그래요. 내년에도 좋을 거야, 좋을 거야. 근데 여기서 단점이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현대차는 1년 동안에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있는데 캐파는 정해져 있는데 공장은 증설 안 했으니까 그래요. 캐파는 정해져 있는데 계속해서 좋을 거라는 전망이 목표가 상향을 갔다가 결국 거기서 딱 멈췄던 거죠. 주가 한동안. 그러면 저는 약간 이게 고민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반도체 공급이 부족하다가 됐는데 그 증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실제로 증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지금 증설을 하고는 있지만 네. 뽑아내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고요.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증설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HBM과 DDR5를 증설해가지고 그 결과가 올해 하반기부터 뽑아내기 시작해서 내년에는 전체 생산량의 30% 이상을 더 뽑아내는데 그러면 과연 공급이 축소가 공급 부족이 나타날까?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수량보다는 실질적으로 가격의 상승을 해서 영업이 전망이 높아진 건데 이 부분이 꺾일 수 있는 구간도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면 결국 6,000포인트 돌파한 우리 시장 7,000포인트까지 이끌어감에 있어서 주도 섹터는 자동차 쪽을 보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지수는 자동차 못 끌어갑니다.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반도체가 42%이기 때문에 지수는 반도체가 끌어가겠죠. 근데 이제 시장 수익률적인 부분에서는 지수보다 플러스 더 알파가 누가 나올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지수보다 시총상에서는 강한 종목은 자동차 쪽에 나올 것이다. 시총상에서는 자동차 쪽을 얘기하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한중현 대표 40만 전자, 170만 닉스까지 간다. 예스입니다. 네. 이 기간이 언젠가 간다고 언젠가 가겠죠. 그렇죠. 언젠가 우상향을 하겠는데 그렇다면은 올해 혹은 상반기까지의 전망은 어떻게 하실까요? 삼전 닉스 초강세. 초강세. 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삼전 닉스 접근이 된다 보시나요? 그 말인즉 그 질문이 즉슨 아직도 안 사셨다는 거죠? 아직도 안 샀습니다. 아니면 그런 분들은 아직도 안 사셨을 진짜 분도 계시겠지만 너무 안타깝습니다. 차익 실현을 하셨던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차익 실현해서 이쯤이 아니겠느냐 했는데 계속해서 우상향하기 때문에 그럼 지금은 다시 또 그러면 들어볼까? 그래 차익 실현 하셨으면 네. 보지 마세요. 딴 거 하시면 되잖아요. 다른 거 뭐 할까요? 강재현 대표님 말씀하신 현대차 자동차? 하셔도 되잖아요. 그게 훨씬 더 왜 그렇게 미련을 가지시냐는 겁니다. 이게 매도한 미련을 갖는 거예요. 게 아니라 네. 굉장히 좋은 기세로 이끌어가니까 네. 남들 다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좀 빨리 빠졌는데 아쉬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한중현 대표 말만 들어봐도 한중현 대표 지금 저는 당장에 시종일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삼전 닉스를 사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나도 샀어요. 그럼 차익 실현했어요. 그죠? 근데 그랬다고 현금 갖고 있는 거가 또 뭔가 사고 싶어요. 또 이왕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사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 드렸는데 현대차 사라면서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시종일관 좀 계속 갖고 가시라. 절대 이거 매도하지 마시라. 그거를 거의 반년 동안 말씀드린 사람이 저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 말고도 모든 전문가들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신 분이라면 그분은 곤조가 있으신 분이죠. 제가 볼 때는 한중현 대표가 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표현이 이게 외려 네, 이게 좀 은어인가 외려인가 이게 잠깐 되고. 그 한 번만 잡아주시면 안 네, 될까요? 말씀하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장에서 삼전하이닉스가 지수를 끌고 가기 때문에 시장 자체 많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차트 잠깐 지수 좀 잡아주시면은 지금 올해 지수가 현재 오늘까지 해서 47%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올해 상승률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73%입니다. 그러니까 네. 시장 확실히 끌고 갔죠. 그다음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많이 올라갔죠. 그러고 나서 자동차 쪽을 이제 얘기했던 건 뭐였냐면 그래요. 자동차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상승률은 현재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 현대차 같은 경우 한 100% 정도 딱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거보다 더 높은 데들이 있어요. 어디냐면 증권 그리고 건설도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더 높은 상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한준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앞으로도 더 할 거고 시장 중심이니까 시장 끌고 가는 그래요. 주도주니까 이쪽도 좋아. 근데 꼭 거기에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뭐 그렇다면 한중현 대표도 준비한 자료도 있다고 하시니까 한번 이야기를 더 들어보도록 어차피 하겠습니다. 뒤에 종목 얘기는 어차피 한 얘기 또 할 테니까 뒤에 좀 줄일게요. 이제 준비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본격적으로 할 시간이 본격적으로 많지가 해보도록 않습니다.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된 화면부터 한번 화면 보여주시죠. 보여주시겠어요? 네. 삼성전자 2026년 영업이익 추정치입니다. 오늘 기준입니다. 오늘 기준. 네. 이거 딱 2달 전에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모건 스탠리에서 엄청 높게 보네요. 네. 맨 왼쪽 상단 맥쿼리 투자증권 드디어 300조가 넘었습니다. 쟤네가 딱 2달 전에 150조 부른 애들이에요. 네. 2달 만에 영업이익이 더블 난 거예요. 이 추정치 더블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이 1,200조가 조금 안 되니까 만약에 쟤네 말대로 진짜 300조가 나온다. PER이 4배예요. 네. 우리 2달 전에 야 PER 8배? 이것도 너무 싼 거 아닙니까? 근데 PER 4배 이제 논하고 있대요. 이 말인즉슨 이제는 여기선 상상력의 영역이라서 그냥 서로 질러댈 겁니다. 서로. 결국은 그 네. 말씀인즉슨 지금은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고 하기도 하고 의미가 없지는 의미도 않지만 없고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하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불가능하니까 예측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지금 말해봤자 불가능하다는 건 결국 소설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볼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삼전직스 지금에는 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신 거예요. 시종일관. 시종일관 좋습니다. 그러면 매도의 타이밍은 언제쯤이라고 보시나요? 그거는 지금은 말할 때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 또한 네. 갈 여력이 한참 남아 있다. 한참 남았는데 괜히 자라나는 싸게 이거 꺾을 필요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은데. 그래요. 아, 저희가 시간이 허락된 게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그건 안타깝습니다. 온라인으로 특강에서 하고 싶은 말을 시원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지금 시장이 어떤 국면에 놓여 있는지 이슈와 섹터로 제가 짚어봤는데요. 그럼 시선을 이제 왕중왕전의 종목들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중왕전 8인이 현재 보유 중인 종목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8인의 치열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왕중왕전 포트폴리오의 주인을 만나보시죠. 네, 아까는 가려졌던 이름이 드디어 보이는데요. 이제 시청자분들은 내일장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죠. 네, 또 저희 참가자들은 서로의 포트를 견제하는 시간, 내일장 시작을 함께할 보유 종목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네 분 보겠습니다. 권태민 파트너 텔코웨어 매도했고요. 계양전기가 새롭게 보이는데요. 계양전기, 현대차그룹 계열사와의 로보틱스 모듈 공급 계약이 재부각되며 오늘장에서 상한가 기록한 종목입니다. 내일도 상승 달력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어서 박우신 파트너는 아이센스 매도했습니다. 올해 실적 반등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2차 전지주 레이크 머티리얼즈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네, 한중현 파트너는 세 종목 그대로 가져가고요. 김동현 파트너는 박우신 파트너가 매도한 아이센스도 그대로 이 세 종목에 기대를 걸어보는데요. 두 파트너의 다른 선택이 확인됐습니다. 그럼 다음 참가자의 포트 볼까요? 네, 이동근 파트너, 안인기 파트너는 이 세 종목 장기 수익률에 대한 믿음이 강해 보입니다. 이 세 종목과 내일장도 그대로 갑니다. 네, 강재원 파트너의 포트에서는 오늘 6%대 상승 마감한 현대위아는 사라지고요. 다른 현대그룹주는 데려갑니다. 또 오늘 3%대 상승한 NC소프트가 새롭게 보입니다. 김동현 파트너도 이렇게 세 종목으로 내일장 기대를 걸어봅니다. 이렇게 내일장 참가자들이 어떤 종목으로 출발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포트폴리오 만나봤는데요. 급변하는 수익률 속에 매일이 긴장일 우리 참가자들에게 계속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후엔 현재까지의 누적 순위도 공개가 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대한민국 코스피 6000 시대 한국경제TV가 동행하겠습니다.
네, 투자 서바이벌 왕중왕전 8인의 최종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왕중왕전 8인의 보유 종목들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이제 두 분의 포트폴리오의 종목들은 어떤 판단과 전략이 담겨져 있는지 현 시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종목들로 리뷰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재현 네. 대표님 어떤 종목에 대한 리뷰를 도와주실까요? 지금 몇 종목 정도 보유하고 계세요? 지금 5종목입니다. 5종목.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종목, 리뷰할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오늘은 현대차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래요. 네. 어떤 점일까요? 현대차가 이제 강세가 나타난 배경이 새만금 쪽에 투자를 해서 거기다가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 본격적인 피지컬 AI 시대를 개막하겠다. 네. 이제 이런 부분인데 현대차가 이제 올해 주가가 이제 결과적으로 한 100% 정도 상승했습니다. 작년 말 대비해서. 근데 이제 현대차가 조정을 굉장히 좀 잘 받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게 현대차 많이 올랐으니까 비싼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시장이 현재 자산 가치가 PBR이 1.95배고요. 현대차가 현재 PBR이 1.3배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는 아이러니하게도 주가가 올해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시장 대비해서 30% 이상 할인을 받고 있는 케이스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실적을 기준으로 할 때도 이제 딱 어떻게 보면 실적치만큼의 딱 PR이 한 10배, 11배 이 정도 되는데 성장성이라는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본격적인 성장성을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현대차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2028년도까지는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업사이드가 여전히 높은 종목이고, 단기적으로 오늘 강하게 움직였던 배경 중에 네. 하나가 있는데 그게 공매도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잠깐 차트 한번 잡아주시면은 그래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이제 최근 들어서 공매도가 주가가 너무나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이 구간에 공매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 규모가 딱 1조 2천억이었는데 이 자리 때 중요 가격대가 54만 원이었는데 54만 원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면서 공매도 쇼 커버링도 오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매도 커버링이 대략 한 4,800 정도 추산이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한 7,000원 정도의 공매도가 더 쇼 커버링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가를 넘어갈 가능성도 열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대차 접근하기에 괜찮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네, 거죠? 접근하셔도 됩니다. 현대차를 우리 강재현 대표 지금 보유 중이신 건가요? 네. 수익률 대해서? 네. 그렇다면 계속해서 좀 지켜보실 네. 그러니까 현대차는 계속해서 이제 건들지 않고 계속 놔두고 있는 종목이니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한중현 대표의 리뷰 한번 만나볼 텐데요. 세 종목이시에요. 보유 종목이 딱 3개입니다. 저는 시청하신 분들 저는 보유 종목을 안 건들 겁니다. 네. 여기에 그냥 비중 100% 다 들어가 있으니까 오늘 꽤 근데 화가 많이 나셨어요. 2주 만에 하는 거를. 2주 만에 하셔서 그런지 화가 많이. 알고 계시면 시청자 여러분들 네, 다 알고 다 알고 계셔서, 계시죠. 네. 저는 이제 몰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에 대한 리뷰를 도와주실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리뷰도 그냥 맨날 그 대본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실 뭐 의미도 없습니다만 코스닥 레버리지라고는 하는데 네. 그럼 코스닥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리뷰를 해주실 거니까 코스닥에 대한 레버리지 이야기를 해보면 어차피 3전 하이닉스 그리고 코스닥 레버리지 이렇게 세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데 네, 코스닥이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코스피가 확실히 힘이 세긴 합니다. 그죠. 코스닥은 어떤 예측을 하시고 지금 보유하시는 이유는 딱 한 방을 노리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게 힘이 이쪽으로 넘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기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결국 단기로 짧게 보시는 넘어온다기보다는 거죠. 네. 같이 갈 것 같다. 근데 지금은 그치. 오늘은 기술적으로 쉬었던 게, 우리 보통 그 배당 라기를 하면 네. 12월 말쯤 됩니다. 근데 작년 그 회계연도로 올해 2월에서 3월로 넘어온 것들이 짧게 하라고 하네요. 2월에서 3월로 넘어온 그 네. 배당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오늘 현대차, KB증권, 하나증권 이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내일이 배당 락일이니까 오늘까지 배당 받고자 하는 수급들이 몰렸을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3차 상법 개정 통과됐고 배당 락일 끝났고 그러면 여기서 세로 뉴스 나오면 걔네가 어디로 가겠느냐? 그래요. 가장 안 오른 곳 가지 않겠느냐? 그쪽이 코스닥 아니겠느냐? 코스닥이 아니겠느냐. 라는 이제 기술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그래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할까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로 해주시고 그래도 짧게는 말씀해 주셔야죠. 이렇게 멈추면 혼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아니 근데 이거는 중간에 끊으면 안 되는 얘기라서. 그냥 저희 담당 PD가 그냥 끊으시라고 네,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또 종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종목 그리고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수익률 대회 종목을 통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두 분 내용들을 두 분과 함께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자존심 투자 서바이벌 왕중왕전 8인의 최종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시선을 내일장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에서 탄력 있게 움직일 종목은 무엇인지 현 시점 대한민국의 주식을 가장 잘하는 두 분의 탑픽 종목을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탑픽 종목 공개합니다. 자, 우리 강재현 대표는 삼성 SDS를 선택을 해주셨고요. 우리 한중현 대표는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삼성 SDS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가 아닙니다. 네. SDS를 선택하셨어요. 네.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 근래 들어서 삼성전자 강세되면서 삼성그룹주들 전체적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그 와중에 오늘 삼성 SDS도 소폭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삼성 SDS 같은 경우는 AI 관련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성이나 데이터 센터 다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그동안 주목을 좀 못 받았던 부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박스권을 갇혀 있었던 부분과 수급이 약간 약하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까지 기간의 수급은 다 빠졌고요. 반대로 외국인들이 많이 잡아놓은 상태에서 박스권 돌파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쯤은 한 번은 봐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바로 차트를 좀 보면서 그래, 차트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삼성 SDS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박스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한 6개월, 7개월 정도 이 구간에서 박스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도 박스권 중간이자 하단 자리 때 지켜내면서 이제 올라왔는데 여기를 이번에 윗자리를 간다 했을 때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9만 원 자리 때 전후가 되는데 이 자리 때 돌파를 한다면은 윗자리 하나가 크게 열린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 SDS는 리스크가 굉장히 좀 작은 상태이기 때문에 진입할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삼성 SDS 목표가 23만 원, 손절가 16만 1,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한중현 대표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코스피 쪽의 레버리지를 접근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시종일관 같은 얘기입니다. 그냥 지금 잘 모르시겠으니까 그냥 ETF 사세요. 지수 사세요. 다만 이제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짧게 드릴게요. 네. 장이 오릅니다. 장이 오르면 내가 시장에 잡아먹히기 일수입니다. 자, 장이 올라요. 자, 오늘 우리 둘 포함해서 아까 1부에서도 3명이 있었잖아요. 네. 전문가 1명이서 종목 2개씩만 얘기해도 하루에 종목 10개 나오고요. 그렇게 일주일 되잖아요. 종목 50개 나와요. 그렇죠. 그 종목 다 매매할 수 없어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특히나 생업이 있으신 분들, 직장을 다니시거나 장사를 하시거나 생업이 있으신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장에 잡아먹히기가 정말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문가가 이런 종목 얘기했어, 저런 종목 얘기했어. 그것도 물론 여러분들이 그래요. 다 공부하시면 좋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어떤 종목이 지금 시장의 핵심 종목이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그러시면 여기까지 듣고 나머지는 공방을 통해서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또 순위를 빨리 봐야 돼서요. 코덱스 레버리지 목표가 15만 6,150원이었고요. 손절가는 7만 8,050원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현 시점 대한민국 주식을 가장 잘하는 두 분의 탑픽 종목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왕중왕전에 참여 중인 우리 전문가들의 순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왕중왕전 8인의 현재까지의 누적 랭킹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4위에서 6위 싸움이 정말 치열했는데요. 소수점 차이로 각각 5위와 6위를 기록합니다. 근데 여러분, 4위가 23%대 누적 수익률이죠. 그럼 3위 수익률은 더 높다는 거네요. 네, 기대되는데요. 탑3 상황은 어떤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3위를 바짝 뒤쫓던 박우신 파트에도 드디어 25%대 수익률 기록하며 탑3에 안착합니다. 그렇다면 2위는 누굴까요? 네, 이광무 파트너 무려 39%가 넘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1위는 바로 만나보시죠. 네, 1위는 권태민 파트너입니다. 권태민 파트너 역시나 1위 자리 뺏기지 않습니다. 수익률 48%대 기록하면서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냅니다. 정말 대단한 수익률인데요. 한치도 방심해선 안 되겠습니다.
주식 왕등만 모인 왕중왕전. 앞으로도 어떤 반전이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네, 이렇게 지금까지의 누적 랭킹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의 누적 수익률 만나봤는데요. 저희가 한 3주 연휴가 있어서 한 3주 정도, 2주 전에 했는데 수익률이 벌써 50%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계좌 수익률입니다, 여러분. 이러고 갖고 있으면 5천만 원의 수익을 볼 만큼 굉장히 뜨거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늘 항상 아쉬운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온라인 무료 특강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네. 약 한 5초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재현 대표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되죠?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오늘 이제 6,000포인트와 변동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00포인트와 변동성에 대한 네. 이야기 해주신다고 했고요. 자, 이어서 우리 한중현 대표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많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5초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용 쓰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제가 욕이란 욕은 다 먹었는데 그때 욕하고 오늘 울면서 사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끝인가요? 네. 그래요. 두 분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나 진짜 주식 홈페이지에 가시면 두 분의 얼굴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궁금한 내용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위대한 승부 최후에 웃게 될 단 한 명은 누가 될지 수익률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8인의 하투 속의 그 뜨거운 여정은 계속됩니다. 진짜 주식 2부 왕중왕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밤 8시 시청자 여러분들 위한 아주 소중한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